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할 제품은 트랜스포머 라이즈 오브 더 비스트 시리즈의 두 번째 제품입니다. 스튜디오 시리즈 97번 넘버링을 하고 있는 디럭스 에어레이저고요. 에어레이저는 라이즈 오브 더 비스트에 등장하는 맥시멀 캐릭터로 원작인 비스트 워즈에도 등장하는 멤버예요. 저번에 방영했던 워포 사이버트론 킹덤 시리즈에도 등장했는데 그만큼 빠짐없이 등장하는 근본 캐릭터라고 할 수 있어요. 배틀트랩하고는 똑같이 처음으로 정발된 제품이라서 이게 바로 소개를 하게 됐는데, 물론 지금은 범블비랑 치토가 나와 있지만 배틀트랩이랑 같이 사전 예약으로 발매된 제품이라서 먼저 이렇게 소개를 해봅니다. 다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오프 사이버드론 킹덤 시리즈의 에어레이저 제품에 리툴이라는 슬픈 진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을 떠나서 그 만화와는 완전히 다른 영화 버전으로 충분히 잘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단순히 리툴이라는 오명은 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품을 차근차근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패키지를 보면은 정면에 비스트 모드를 하고 있는 에어레이저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독수리로 변형을 하는 캐릭터인 것 같은데 독수리보다는 매에 가깝겠죠? 아무튼 제가 어릴 때부터 독수리나 매 같은 동물을 엄청 좋아했는데 또 그런 점에서 이 캐릭터가 괜히 정감이 가고 그럽니다. 이 날개를 활짝 편 에어레이저를 모습을 보면서 영화에서도 어떻게 또 멋있게 등장할지가 기대가 되는데, 옆으로 오면은 로봇 모드는 없어요. 특이하게 보통 여기 로봇 모드가 있을 텐데 이번 패키지에서는 아주 그냥 비스트 모드에 집중을 한 것 같아요. 대부분의 맥시멀 캐릭터들이 동물 모드로 변신을 해서 싸우다 보니까 이렇게 집중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 귀여운 동그란 뚝배기가 있는 새 머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로 오면은 보통 로봇 모드 다음에 알트 모드를 보여주는데 또 비스트 캐릭터다 보니까 비스트 모드 다음에 로봇 모드를 이렇게 보여주는 식이네요. 근데 또 변형 과정이 꽤 많습니다. 23번을 하고 있고, 이 새 모형을 보면 알다시피 로봇 모드 때는 크게 가동이 그렇게 좋지는 않겠다 싶지만 그래도 나름 액션을 잘 취하는 것 같고요. 에어레이저라는 캐릭터 오늘 처음 보지만 오늘 또 재밌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어레이저 구성은 어떻게 보면 배틀트랩보다 더 단순해서 좀 당황스러울 정도로 단순해서 좀 그렇습니다. 이 소체 하나랑 작은 미사일 같은 총 2개가 들어있는데 구성이 이렇게 단순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엄청 단순합니다. 좀 특이했던 거는 배경 이미지인데요. 에어레이저의 배경지는 이렇게 뜻밖의 혼자 자연인 컨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맥시멀들이 등장하는 그 계곡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예고편에서 프라이머리 등장했던 그 계곡을 표현하지 않았나 싶은데 대부분 맥시멀 캐릭터들이 동물이다 보니까 이런 숲에서 등장하는 걸 좀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또 이 친구가 영화 예고편에도 아주 잠깐 등장하는데 전에 소개한 배틀트랩보다 더 짧게 나와서 이 친구가 도대체 어떻게 왜 뭘 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처음에도 말했다시피 근본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냥 쩌리로만 등장하진 않을 것 같고 나름 임팩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에어레이저가 되게 독특하게 생긴 거는 한눈에 봐도 알 수 있어요. 이게 처음 볼 때부터 좀 느껴졌었는데 전 생긴 게 갓 오브 이집트의 호루스를 좀 닮았어요. 그 킹덤 버전 에어레이저 볼 때도 그런 생각이 났는데 이집트의 호루스를 좀 모티브에서 따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얼굴은 그렇게 잘생긴 얼굴은 아닌 것 같아요. 토르 4편에 나왔던 토르 뚝배기도 닮았고 여러모로 특이하게 생긴 유사 금색의 조류입니다. 이 색깔도 참 특이한 게 금색도 아니고 보통 해즈블에서 금색을 만들면 이런 식으로 하던데 뭔가 유사 금색이라서 이게 어떤 색이라고 딱 표현하지는 못하겠어요. 영화에서는 좀 약간 황동색? 그런 느낌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고, 새 형태다 보니까 기존의 로봇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는 좀 다르고요. 전체적으로 이 깃털 몰드가 좀 돋보이는 게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어깨와 몸통, 다리 부분 이런 것도 생선 미늘 같긴 하지만 여기 딱 새 깃털처럼 이렇게 몰드가 되어 있어서 로봇 모드임에도 불구하고 새라는 특징이 확실하게 딱 느껴지고요. 또 여기 놀라운 건 디럭스급인데 로봇 모드 크기가 꽤 커요. 이게 범블비를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범블비보다는 좀 크게 나왔고 확실히 디럭스 치고는 좀 많이 크다 생각은 들었는데 또 아까 언뜻 보니까 디럭스 라쳇하고 비슷한 거 보니까 그냥 딱 알맞은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크기는 그 정도 되는데 아무튼 조류 로봇이다 보니까 전 전체적인 형태, 깃털 이런 게 좀 돋보이고 다리도 아예 조류형인데요. 이게 닭발 폴룬에 이어서 진짜 닭발이 나타나서
이제야 진짜가 뭔가 나타났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질감이 들 수는 있는데 이게 어찌됐든 간에 새 컨셉이다 보니까 그래도 나름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어요. 이 발조차도 이 색깔이었으면 좀 진짜 좀 이상할 뻔했지만 발은 이렇게 메탈릭 색깔로 하면서 중간중간에 이 특징을 넣어준 것 같습니다. 그 중앙에 위치한 독수리 머리가 되게 인상적인데 파워레인저를 보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무엇보다 이게 날개가 펼쳐지는 이런 구조가 저 개인적으로 진짜 좋아하는 구조인데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이렇게 날개가 접혀 있는 게 아니라 로봇 모드 때도 이렇게 펼쳐서 전개를 할 수 있어서 이게 뭐 비스트 모드가 아니더라도 이 친구가 이렇게 날개를 쭉 펼쳐서 뭔가 활강하듯이 그런 모습을 표현할 수도 있고 여러모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보통 그냥 로봇 모드가 됐을 때는 그냥 새 형상만 조금 남겨놓고 그냥 로봇에 집중하는 게 많은데 조류의 모습을 확실하게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게 괜찮게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얼굴이 아까 본 김에 다시 한번 더 보려고 하는데 다시 봐도 좀 적응이 안 될 정도로 못생겼습니다. 그래도 독수리 머리처럼 이렇게 이 뿔이 뒤로 이렇게 뻗쳐 있는 거는 여기서도 뭐 특징을 잘 표현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깨 가동은 아주 잘 되고요. 우선 날개가 이렇게 어깨랑 분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날개랑 어깨랑은 크게 뭐 충돌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뒤로 꺾는 데는 문제가 생겨요. 그렇지만 앞으로 뭐 옆으로 뭐 이렇게 위로 할 때는 문제가 없고 어차피 날개가 있는 이상 팔을 굳이 뒤로 뻗칠 일은 없어서 크게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관절은 아주 단순하게 이중이 아니라 딱 하나만 있는 관절입니다. 뭐 사실 아까 패키지에서도 봤지만 관절 가동이 크게 뭐 엄청 유연할 거라고는 생각은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생각한 그대로 딱 됐고요. 그나마 좀 의외인 건 손목 관절이 이렇게 있다는 것. 엄청 뭐 또 혁신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접힌다는 게 또 나름은 괜찮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는 안 돌아갈 줄 알았는데 잘 돌아가서 이 허리 가동까지도 잘 챙긴 게 느껴지고 좀 고관절도 잘 꺾입니다. 물론 이게 또 이제 뒤에 있는 꼬리 부분이 걸려서 뒤로는 못 젖히는데 이게 팔도 그렇고 다리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여기 등쯤에 걸려서 뒤로는 많이 전개를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생각해보면 조류 특성상 이렇게 보통 대부분 앞으로 이렇게 전개하기 때문에 뒤로 전개를 못하는 거에 대한 아쉬움이 또 갑자기 사라지는 그런 신기한 부분이 있어요. 다리는 고관절을 만져보시면 아시겠지만 핀 관절인데 엄청 단단하게 들어있고요. 그래서 이 보통의 디럭스급들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그런 낙지 관절의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꺾어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굵은 핀으로 고정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허벅지는 아니고 무릎 밑으로 이렇게 회전축이 있어서 이렇게 돌릴 수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빡빡해서 돌리기가 좀 빡세고요. 그래도 무릎 관절 이렇게 접히고 무릎 관절 꽤 많이 접힙니다. 이게 조류 다리다 보니까 구조 때문에도 그렇긴 한데 이렇게 많이 꺾이고 발목도 보면은 여기 튀어나오는 거 알듯이 이렇게 전개가 돼요. 아무래도 이렇게 해서 세 다리가 되다 보니까 이런 역관절 덕분에 이 로봇 모드 때도 다리 관절이 움직이는 그런 범위가 포인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발은 물론 꺾이는 건 딱히 없지만 그래도 나름 접지력이 괜찮은 편이고 다른 캐릭터들처럼 이렇게 옆으로 꺾이는 건 없지만 그래도 뭐 크게 아쉬운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알아서 접지도 잘하고 잘 가동되기 때문에 이걸로도 충분히 그냥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봤던 배틀 트랩이랑은 이 정도 크기 차이 나고요. 뭐 디럭스급이라서 그렇게 작다는 느낌도 안 들어요. 보이저가 작아진 것도 있겠지만 영화상에서도 비스트 모드로 나오는 그 맥시멀 캐릭터들이 다 이렇게 덩치가 크기 때문에 딱 이 정도 사이즈로 영화에서도 좀 비등비등하게 싸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까 봤던 범블비랑 비교했을 때는 이렇게 차이 나고 이 옵티머스랑 비교한다면 이렇게 차이 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은 이 친구가 구성이 엄청 단촐하고 그렇다 보니까 설명서를 봐도 뭐 그렇게 막 신기한 기믹 같은 거 뭐 활용할 부분이 딱히 없어요. 이게 새라는 포인트 말고는 크게 뭐 특별한 부분이 없어서 뭐 아쉽긴 한데 이 정도로 그냥 만족하고요. 바로 비스트 모드로 한번 변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 날개를 펼쳐준 다음에 여기 꼬리 부분을 들어 올려줍니다. 들어 올리고 여기 머리 뒤에 있는 등짐을 그대로 살짝 빼주세요. 이렇게 빼면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데 그 다음에 몸통 쪽에 있는 독수리 머리를 먼저 들어 올려서 여기 있는 핀을 잡고 들어 올려줘야 돼요. 이걸 들어 올릴 때는 끝까지 들어 올려줘야 돼요. 이게 어디까지 끌어올리냐면 여기 핀이 보면은 이렇게 계단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좀 더 위로 쭉 올라가서 여기랑 평행이 되도록 최대한 우선 끌어올린다는 생각으로 끌어올린 다음에 머리를 먼저 넣어주세요. 이렇게 들어서 머리를 넣고 이게 수평이 맞춰진 상태에서 여기가 이렇게 딱 라인이 맞춰질 때까지 여기를 들어 올려줘야 돼요. 여기가 이렇게 맞물리게끔 두 개가 이렇게 맞물리게끔 원래 요게
여기 밑에 있는데 쭉 끌어올려서 여기랑 평행이 되게끔 핀을 끌어올려주면은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머리 부분에 있는 이 구멍이랑 이 두 구멍에 맞춰서 여기 핀을 결합하면은 딱 평평하게 독수리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 팔 부분으로 와서 팔은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돌린 다음에 미사일은 위쪽으로 가도록 전개해주세요. 여기도 팔을 이렇게 내리고 손목을 그 다음에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옆구리에 이렇게 빈틈이 있을 거예요. 여기 빈틈에다가 손을 이렇게 밀어 넣어주세요. 이렇게 딱 맞춰주고 여기도 팔꿈치 살짝 굽히면서 여기다가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딱 전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다리로 와서 다리는 무릎을 반대로 돌려줍니다. 반대로 돌리고 발목도 반대로 돌리고 반대쪽도 똑같이 무릎 반대로 돌리고 그 다음에 발목도 반대로 돌리고 그리고 허리도 이렇게 한번 돌려줍니다. 돌리고 돌린 다음에 무릎도 한번 더 돌려주세요. 원래 허리 돌리고 무릎 돌리고 발목 돌리는데 발목은 아까 돌렸으니까 끝내고 여기 핀이 보이죠? 여기 핀에다가 허벅지를 이렇게 들어 올려서 결합을 해줍니다. 이렇게 딱 맞물릴 거예요. 여기도 들어 올려서 여기 허벅지랑 딱 맞물리게 접어주면 이렇게 딱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무릎을 완전히 접어줍니다. 접고 발목 관절 그대로 쭉 빼서 전개해주세요. 네, 이렇게 하면 다리가 딱 전개가 되고 이렇게 해서 뭐 대충 접지해서 맞추면 이렇게 하면 에어레이저의 비스트 모드인 매인가요? 독수리 모드? 하여튼 완성입니다. 변형하는 게 그렇게 원래 어렵진 않은데 설명서가 좀 이렇게 헷갈리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버벅된 게 있었습니다. 우선 이게 설명서를 제외하고도 좀 어려운 부분이 여기 상체 부분을 이렇게 들어 올려서 이렇게 빼는 구조인데 아까도 봤겠지만 핀이 좀 이렇게 지그재그로 되어 있는 핀이라서 그대로 반대로 꺾어 올리는 그런 부분에선 좀 힘이 많이 들 거예요. 그럴 때는 여기 허리를 잡고 밀어서 살살살살 밀어서 핀 다음에 여기 머리를 이렇게 맞추고 평행이 된 상태에서 또 이렇게 좀 핀을 피면서 이렇게 맞추면은 여기랑 좀 잘 맞아질 거예요. 여기가 좀 많이 힘든데 천천히 이렇게 피시면은 잘 될 겁니다. 그리고 다리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허리를 돌리고 무릎 관절 돌리고 발목 돌리면은 이렇게 딱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 좀 유의하면은 혼자서도 설명서 없이 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렇게 변신을 하고 보면은 은근히 접지가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무게중심을 좀 뒤로 해놔야 이 친구가 안 넘어지고 잘 서는데 아무튼 그런 고난의 과정을 지나고 나면은 에어레이저 비스트 모드 완성이 되고 우선 비스트 모드 쭉 보면은 우선 로봇 모드 때보다도 더 화려한 이 동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머리통이 몸집이 작아지다 보니까 몸집이 정말 구겨져서 이렇게 변형되다 보니까 날개가 더 돋보이는데 몸통이 이렇게 구겨져서 들어가다 보니까 날개가 엄청 돋보이는데 아까 로봇 모드 때도 뭐 돋보였지만 이게 확실히 매일 때가 비스트 모드일 때가 더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화려한 날개가 매의 꼬리랑 머리랑 이렇게 이어지면서 확실히 비율이 딱 맞춰지고요. 부분 보면은 로봇 형태의 날개가 좀 있긴 하지만 좀 리얼하게 동물적인 모습이 더 드러나서 좀 매력적이게 느껴집니다. 특히 이 모습 같은 경우는 예고편에도 이렇게 등장했기 때문에 또 예고편이랑 비교해봤을 때도 고증면에서도 뭐 여러 가지를 따져볼 수 있고요. 우선 다리도 역관절인데 굉장히 독특한 변형이죠. 이렇게 돌리고 뭐 접어서 완전히 접고 뭐 튀어나오는 식으로 이게 스타스크림 이후로는 좀 더 신박한 역관절이었습니다. 이게 과연 세 다리가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확실히 이렇게도 변형이 가능하구나 참 신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은 로봇 모드 때보다 훨씬 더 나은데요. 입이 좀 움직였으면 괜찮았겠다 싶은데 여기 가동에는 신경을 많이 안 쓴 것 같습니다. 볼따구에 그냥 대못을 박아가지고 나사를 크게 박아서 이쪽 볼따구는 그렇게 예쁘진 않은데 아무튼 그래도 이쪽으로 보면은 그래도 매의 얼굴이랑 목덜미라는 디테일을 아주 잘 살렸고 나름 정말 이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신경을 잘 쓴 것 같습니다. 뒷짐을 지고 있는 듯한 형태라서 조금 웃기긴 한데 이럴 때는 좀 날개를 좀 밑으로 이렇게 전개해서 이렇게 날개를 좀 접어서 이렇게 한다면 좀 자연스럽지 않을까 싶네요. 날개를 완전히 펼쳐도 멋있긴 한데 너무 부피가 커지다 보니까 이렇게 앉아서 쉬는 듯한 모습으로 둬도 굉장히 예쁜 친구입니다. 전체적으로 뭐 디테일하게 안 봐도 한눈에 이렇게 보이는데 척추 부분 이런 거랑 이 깃털 매무새가 더 도드라지는 게 확실히 이 비스트 모드의 특징인 것 같고 아까도 그랬지만 이 발 색깔이 다른 게 진짜 신의 한 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게 발 색깔이 없었으면 진짜 영락없는 그냥 새 모형이 됐을 텐데 또 이렇게 불이랑 발끝에
색깔이 이렇게 이어지면서 뭔가 시각적인 재미를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로봇 모드 때도 그렇고 이 비스트 모드 때는 크게 특별한 건 없지만 이 자체만으로도 되게 특별해서 크게 뭔가 기능이 없어도 그냥 보는 재미가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게 전시를 하더라도 동물 모드로 두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로봇 모드로 다시 변형을 한번 해봐야 되니까 로봇 모드로 변형하고 리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갈 때는 반대로 다리를 쭉 빼고 그때 쭉 펼쳐줍니다. 이쪽도 펼쳐서 쭉 내려주고 그다음에 발목 돌려주고 여기도 발목 돌려주고 무릎을 먼저 뒤로 돌려주세요. 이게 워낙 빡빡하니까 이 관절 조절하는 게 진짜 힘든데 잘 잡고 돌려주시면 됩니다. 팔관절을 빼주고 손목 돌리고 그 다음에 미사일 밑으로 내리고 여기도 손목 빼고 이렇게 내려주고 그 다음에 등 부분에 결합했던 부분을 그대로 떼서 머리를 먼저 이렇게 빼주고 이건 반대로 다시 이렇게 내려가야 돼요. 여기 관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으로 내려간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살살 내릴 때는 여기를 눌러서 좀 내려주면 편하게 내려갑니다. 네, 이렇게 딱 내려주면 몸통까지 딱 내려오고 그다음에 머리를 그대로 내리고 그다음에 몸통 등짐 맞춰서 내려주고 그 다음에 꼬리를 좀 들어서 다시 허리를 돌려줍니다. 이렇게 돌리고 이 중간에 매 부리가 오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다음 날개는 뭐 편안하게 이렇게 접고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꺾고 이렇게 내리고 여기도 내리고 여기 중간을 딱 꺾어서 90도로 이렇게 꺾어줍니다. 여기도 살짝 더 꺾어서 이렇게 좀 예쁜 날개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비스트 모드에서 로봇 모드로 변형이 완성이 되고요. 아까 비스트 모드 때도 그렇지만 여기 몸통을 들었다가 접었다 할 때 은근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힘 조절을 좀 잘해야 되고요. 여기도 너무 힘을 줬다가 부서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변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에어레이저를 되게 간단하게 리뷰를 할 생각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되게 잡다한 얘기도 좀 늘어난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알아서 뭐 필요한 부분만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처음 만져보는 동물형 이제 비스트 모드 제품이다 보니까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변형은 조금 힘들긴 했지만 되게 재밌는 변형이었고 또 이 친구 말고도 치토라는 캐릭터가 이제 또 정발이 됐는데 이걸 필두로 또 맥시멀 캐릭터들이 나오면은 더 재밌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먼저 제품으로 보고 이렇게 영화를 기다리는 것도 꽤나 재밌는 일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른 캐릭터들에 비해서 좀 호불호가 갈리긴 하는데 그래도 영화에 나오는 캐릭터니까 꼭 구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있을 때 구매하는 게 좋아요. 나중에 영화 끝나고 사긴 좀 애매하니까 우선 보시고 괜찮다 싶으시면 한번 구매해보시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리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또 새로운 트랜스포머 제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